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실금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실금 환자들이 본인이 요실금이라는 병을 치료받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료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괄적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말씀들은 드리고, 당장 본인이 요실금 질환이 있어서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갔을 때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뭐 대부분은 치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또 회복 기간에 대한 걱정, 또 뭐 수술에 대한 재발,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외래에서 제가 환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실금 수술, 뭐 요실금 치료를 환자를 본 지가 얼추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제가 환자를 봐오면서 큰 실수하지 않고, 재발이 없었고, 또 수술 후에 환자들이 합병증으로 고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인데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실금 하면 뭐 본인이 소변을 보는 게 아닌데 나오면 다 요실금이다. 의학적으로는 불수의적인 소변 배출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소변이 나오는 상황은 다 요실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진단 자체를 좀 너무 간과하거나 또 제대로 하지 않고, 환자분들이건 또 이를 접하는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이건 너무 쉽게 진단해버리고 너무 쉽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고, 그 결과로 환자가 고생을 한다든지 힘든다든지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요실금은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소변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샌다. 그럼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이랬을 때 환자분들 중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내가 소변이 마렵냐 안 마렵냐, 소변이 마려운데 참지를 못하고 화장실에 가다가 새는 적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러면서 자주 보진 않느냐, 자주 보는데 밤에도 또 비슷하진 않느냐, 못 참겠느냐, 이런 큰 구분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절박성 요실금에 해당이 되겠고요. 나는 소변 마려운 걸 알 수가 없어요. 소변이 차지도 않았어요. 아직 방광이 소변을 볼 때라고 인지도 하지 않았는데 배에 압력이 들어가는 상황, 기침, 재채기, 웃을 때, 뛸 때, 뭐 계단을 내려갈 때 등등, 이런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것은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물론 치료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절박성 요실금은 사실 수술이 먼저가 아닌 거죠. 이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물리치료라든지, 뭐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이 될 수가 있겠고요. 복압성 요실금은 사실 약 먹는 병이 아닙니다. 또 케겔 운동이 경증의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 근육, 골반 바닥 근육이 약하고 주위 조직이 손상받았을 경우에 생기는 게 복압성 요실금이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검사를 정확히 했을 경우에 복압성 요실금의 환자들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환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캐고, 환자의 어떤 간단한 신체 검진을 통해서 해부학적 이상을 확인하고, 초음파 등을 통해서 복강 내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소변 검사상에 소변을 이렇게 흘릴 수 있는 다른 원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검사 등을 다 거친 다음에, 물론 뭐 이것들 다 한다고 해도 환자가 예약을 통해서 병원에 내원한 경우에는 약 30분 정도면 충분히 한 분의 진단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방사선적인 그런 검사를 더 해야 하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개 중에는 방광 내시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요역동학 검사가 최종 검사가 되고 이후에는 어떤 진단을 결정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과정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환자에 맞게 복합성 요실금이면 수술적 치료로 진행을 해야 되고 절박성 요실금이면 기타 수술을 제외한 약물이나 물리치료나 골반치료나 또는 뭐 다른 치료를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을 먼저 한다든지 복합성 요실금 환자를 약을 먹어서 힘들게 시간만 낭비한다든지 하는 일은 정말 피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는 뭐 의사들의 많은 그런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이 있는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환자에게 어느 그런 부분이 복합성이나 절박성 부분이 환자를 어떻게 더 괴롭히느냐,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먼저 치료의 순서가 정해질 수도 있고요. 같이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중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은 약을 먹는 병은 중하지 않고 수술까지 하면 그걸로 다 완치되고 약을 먹지 않는다는 그런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와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실금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약만 먹어도 되는 분, 또 쉽게 끊을 수 있는 분, 또 약을 오래 먹어야 되는 분, 또 어떤 분은 약은 필요 없고 수술만 하면 수술하고 그날 집에 갈 때부터 해결되는 분, 물론 회복 기간 동안은 필요하겠지만요, 등등. 이 모든 것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중심은 정확한 진단이고, 정확한 진단은 경험과 또 의료 설비와 정확한 검사와 등등이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요실금 치료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환자가 시간 낭비나 헛된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그런 각각의 그런 질환들에 대한 진단 방법이라든지 치료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